그런데 아까 혼숙 대변인 여야 의정 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2달여 만인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먼저 개문 발차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한덕수 총리도 참석을 했고요. 또 관련 장관들 다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 우리 협의체 합의가 이제 곧 정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야당에 빨리 좀 참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네. 야당이 사실은 이걸 먼저 말을 꺼냈잖아요. 그렇죠. 빨리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의정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공의 단체가 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학회하고 그다음에 그 의대협회 정도가 들어와 있고 의협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공의 단체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의료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의학회나 의대협회 와도 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나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문제의 본질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신다는 건 지금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고 전공의를 어떻게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 협의체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개문 발차 좋죠. 그런데 이 개문 발차도 정도 것이어야 되고 전공의 단체들을 어떻게 다시 이 협의체에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일단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정책이 된다. 글쎄요. 지금 정책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닌 것 같고요. 정책은 있었죠. 근데 그 정책 자체가 섣부른 거 아니냐, 설익은 것 아니냐, 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앞으로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허울뿐인 것처럼 뭐 국민들께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의료 개혁이라든지 또는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뭐 응급실 뺑뺑이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변곡점도 생겼습니다. 이 이명택 대한의협 회장이 6개월 만에 76%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박단 비대위원장하고도 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 여야의정 협의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비대위체로 이제 의협 간다고 하는데 그런 좀 발판은 마련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참여 기다린다고 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련 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의학회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여기를 구심점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으로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아니고 여의정 협의체가 됐는데 그 의사 단체도 지금 이제 거론했던 단체들은 이제 의대 교수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전공의 단체나 심지어는 뭐 대한의사협회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그런 참여만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꽉 막혀 있던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다만 이게 어떤 그 분기점이 돼서 지금 실타래처럼 꼬인 이 의정 갈등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냐 이건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정부가 그 여의정 협의체에 임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복귀할 수 없다라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뭐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고 유급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인해서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 있는데 그 결자 해지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단지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한다라는 걸 넘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야 아마 민주당도 그 참여 쪽으로 좀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굳이 그 참여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훨씬 더 공세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일정한 성과를 주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초점이 조금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그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참여 안 해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사일번지 뉴스 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공이 불참, 민주당 불참, 여야 의정 반쪽으로 되겠나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 주셨고 민주당 왜 빠지는 건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전공이 복귀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 자, 의사들 내몰리게 분탕질 쳐놓고 회장직 도망. 이면택 의협회장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이면택 회장 때문에 더 시끄러웠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의정 갈등 해결하면 윤석열 지지율 10%는 뛸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가 이제 한동훈 대표 주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호준수 대변인. 네. 그래도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학계하고해서 이제 협의안을 내면 그대로 100% 수용하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모두 발언에서 잘 주목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 전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정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의대생 휴학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육 그 30조 원 투자하기로 했었고 사실상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미 거의 상당 부분 대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오늘 그 전공의 협의회는 아직 그 의학협회하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의사협회하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면택 회장이 76%나 되는 찬성률로 부결 탄핵된 것에는 의료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전략적인 판단이 저는 그 투표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탄핵 직후에 전공의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상 이제 물꼬가 트였다고 보고 오늘도 실제로 KAMC하고 의학 그 협회에서 그 의료계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다 반영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군입대를 해야 되는 문제 내년 3월 이거 풀어달라. 그다음에 의료교육평가원, 의평원이 무력화되는 문제 풀어달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결론은 내린다라는 그런 입장도 정부가 매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의료계도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제 큰 산 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호준석 대변인 의견에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의사협회장이 탄핵된 것은요. 이 사람이 그 전공의들하고 제대로 소통도 못하고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부와 싸움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한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워낙 거친 언어를 써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린 데 대한 이런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공의들의 그 문제가 더 이제 중요해지는데 지금 그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나는 이제 레지던트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럼 뭐 할래 그러면 난 바로 개원할 거다. 일반 의사로서 성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간판만 잘 붙이면 전공의 전문의 자격증 따지 않고도 개원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의료계가 레지던트 인턴들 정말 하루 20시간 근무시켜서 박봉으로 병원 경영하고 환자들로부터 수가를 높이 해왔는데 이제 전공의는 없어지고 중증 수술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의원에서 편하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전공의들 얘기인데 뭐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호 대변인 말씀 맞다나 그 전공의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의사들도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했어요. 일관되게 관심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고요. 요거 전공의 참여를 더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저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동훈 대표가 관심을 기르면 한동훈이 잘하는 게 미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민주당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이상돈 교수 불러다가 뭐 의료 문제, 근데 이상돈 교수가 법대 교수인데 의료 문제를 조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연금 개혁이라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또는 용산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정말 급한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에 도와줘야 됩니다. 연금 개혁 지금 1년에 수조 원이 벙커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중요하고 의료 개혁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 걸 텄으니까 박찬대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적극적으로 저는 좀 디스커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첫발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환하겠다는 한간 소리나 하고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또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첫발을 뗐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